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주식시장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 앞으로의 베트남 주식시장을 전망해보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베트남 나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회차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실제로 이제 줌을 통해서 연결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영광스럽게도 베트남 법인의 저희 이준상 본부장님께서 한국으로 출장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 있는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늘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상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제가 이제 베트남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좀 멀리 있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 약간 박스권에 갇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뭐 한 2,500선 정도 되면 좀 뭐 상단을 좀 맞고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정도 떨어지기도 하면 조금 또 반등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답답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 지난주 모습은 어땠는지 좀 정리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지난주 증시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 2월 13일 방송을 통해서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들이 자금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난주 초인 월요일과 화요일에 증시가 하락했고 이후 수요일부터는 악재가 드러난 이후 나타나는 바텀 피싱, 즉 저가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증시의 움직임과는 조금 상이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증시가 하락할 때는 매수를 지속하다가 오히려 증시가 상승할 때는 파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내다 판 것이 아니었고 베트남 은행주 중에서 STB뱅크라는 것과 관련해서 외국인 지분 한도가 이렇네 저렇네 등 자잘한 잡음이 있어서 이런 잡음을 피하고자 외국계 ETF에서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과정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STB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은행은 과거 세콤뱅크라고 불렸었고요. 경영진이 바꾼 이후에는 사이공 쭝띵 은행으로 불렸습니다. 시청자분께서 발음 듣기가 조금 어색하실 듯 싶어서 그냥 STB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사족을 붙이자면 이 말씀드렸던 이런 잡음 등이 외국인 투자한도 소음과 관련된 내용이지 은행 건전성 등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이공 중띵 은행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어가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발음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베트남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주식시장을 이제 이끄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조금 강하게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약간 긴축 우려가 나오면서 주식시장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금리 인상 폭이 좀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조금 주식시장이 조금 안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베트남 주식시장 관련 지난 한 주 동안에 베트남 주식시장 관련한 이제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좀 이렇게 좀 재미있게 좀 설명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제가 이번 주에 키워드를 준비한 거는 좀 우연을 일지 몰라도 금리 관련된 내용도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키워드는 노바랜드 그리고 금리 인상 있나 없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회의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럼 노바랜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번 지난주 이제 주식시장에 가장 핫했던 내용이 노바랜드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노바랜드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시장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임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루머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루머가 혼합된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지난 수요일 했던 2월 15일 만기 도래된 채권 원금과 이자를 노바랜드에서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규모는 한화로 약 500억 원 수준입니다. 만기 전부터 이와 관련된 채권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노바랜드는 7영업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 하한가가 3일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6일부터는 반등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권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라고 바로 언급하게 됩니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확실하게 부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채권자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보유 중인 현재 우량 자산이 많은 상황인데 이와 같은 자산 매각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투자 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바랜드가 현재 조용하게 비공식적으로 자산 매각을 진행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기 때문에 악재가 오픈된 이후에 매수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냥 이런 소식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바랜드라는 이제 기업 종목이 이제 베트남 주식을 아직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최근에 연초 이후에는 거의 그 단골 손님입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을 최근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고 노바랜드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제가 앞서 여쭤봤던 그 베트남도 요즘 금리가 어떻게 좀 오르는 추세인가요? 뭐 추가적인 인상 기조가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올해의 금리 이제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보통 베트남 정책금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1% 정도가 추가 인상된다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를 인상하려면 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그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또는 물가가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통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상되었던 추가 금리 인상이 있나 없나에서는 없다에 무게를 두면서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돼지고기 가격입니다. 뭐 갑자기 새끼 돼지고기 나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지난해 3분기부터 한참을 횡보하던 생돈 가격이 최근 조금 내리면서 양돈업자들의 볼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선의 우측 맨 끝이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아마도 산지에서는 체감이 큰 모양입니다. 베트남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크게 11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중 식품과 외식 부분이 33.6%로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돼지고기 가격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베트남에서 물가 동향을 확인할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돼지고기 가격입니다. 네. 지난 1월 베트남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한 4.5, 4.9% 정도 올라서 부담스러운 수치를 5개월 연속 보여줬는데요. 이면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학교 수업료 등 교육비 인상을 용인해 준 부분이 좀 컸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1분기가 지나면 점차 물가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돼지고기 가격 하락은 이런 하락 전망을 지지해 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간 금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루짜리 은행 간 금리의 동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치가 5% 이상이냐에 따라서 시중 유동성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5% 이상이면 저는 긴장을 하면서 시장 유동성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이번 주 들어서는 처음으로 5%를 하회했고 수요일에는 4.05%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대외 변수에 따라서 뭐 등락이 있겠지만 최근 시중 은행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을 보면 은행 간 금리와 관련된 시그널은 향후 정책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베트남의 정책금리는 6% 수준이고요. 이거는 리파이낸싱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베트남은 그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는 나라보다는 훨씬 더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정책 금리를 인상시켜야 될 요인도 조금 덜해 보이고요. 그게 조금 좀 주식시장에는 좀 편안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으시죠? 부동산 관련.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 2월 15일 날 예정돼 있던 회의가 이틀 지연돼서 지난 17일 금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 회의는 찐 총리께서 주재하셨고요. 주요 건설부 관계자들과 조금 말씀드렸던 노바랜드 회장 등 주요 건설사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건설부 차관도 현재 시중은행의 상황이 어렵다고 총리께 말씀드렸었고 그 현장에서는 또 사건의 주역인 노바랜드 회장이 어려움을 또 나타나서 직접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외에서 큰 변화를 줄 만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참여자들도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저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첫 회의인 만큼 중요한 소식은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낮추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리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내용이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우선 부동산 개발사들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개발 승인허가 있어야 되는데 지방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들의 건설 과정의 애매함과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우려해서 이를 지연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렇듯 허가 지연으로 사이트 개발이 지연되고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회전이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 약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승인 허가 없으니 은행 자체에서도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었는데 총리께서는 지난 금요일에 그 회에서 지방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무서울 수 있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표현 그대로를 옮기자면 아무도 날 구해주지 않는다 란 정신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지방정부와 금융사 그리고 기업 모두가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지만 이 표현 자체만을 보면 약간 섬뜩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좀 표현이 다소 좀 무섭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아무도 안 도와줘. 뭐 니네가 알아서 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예, 그 문장만 이제 빼면 딱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약간 그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긴장하라는 뜻에서 섞인 표현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베트남의 생생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난 한 주를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진행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베트남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전망 부분이 특히 좋았다고 그 앞으로 베트남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이제 그걸 이제 그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혹은 뭐 다음 달까지의 베트남 증시에 대한 전망 얘기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지난주에 안 그래도 그 소개시켜드렸던 전략가인 미스터 히우 네.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여기 한국 출장 오기 전에 제가 미스터 히우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보이냐라고 연락을 했었는데 네. 이번 첫 번째 의견도 그 한투증권 베트남 법인 미스터 히우의 의견인데요. 네. 해당 전략가는 우선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된 이런 부동산과 채권 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 대책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다시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희우 말고 또 바오비에 증권의 휘엔호황이라는 전략가의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지난주 매도 규모가 좀 지속되었음에도 시장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었다는 점과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지수는 이번 주 초까지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후반 들어서는 약간 저항선에 부딪힐 건데 1차로 지수 1065에서 1075 그리고 2차로 1093에서 1100선 구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외 변수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상무부가 그 중국의 이게 히토류 정제 가공 이용 기술을 수출 금지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미 다들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소식이 다시 미중 간 무역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대외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금 섞으면서 한 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다음 주도 뭐 후반에 얘기해 주신 바오비의 증권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종가가 이제 1,050대였기 때문에 살짝 슬라이틀리 약간 조금 더 높게 뭐 주가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신 것 같지만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약간 박스권의 흐름은 조금 어느 정도 이번 주도 계속 유효할 것으로 좀 유지될 것으로 좀 전체적인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지난주에 베트남 주식시장과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또 전망해 주시는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